그렇다면 얼마나 노력해야 명문대에 갈 수 있을까요? 새벽 2시. 이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사치입니다. 펜을 놓는 순간 얼마나 많은 경쟁자들이 자신을 추월할지 예원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으려고 늘 초시계를 곁에 둡니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지금은 매 순간이 시험입니다. 하루에 내신 공부만 열몇 시간씩? 교과서를 통째로 외워요. 그냥 이면지 써서 요약 정리를 제가 다 하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하나 안 틀리고 안 보고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써요.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놓여요. 교과서는 눈 감고도 쓸 수 있을 만큼 달달 외웠고 지금껏 푼 문제집은 셀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공부한 시간은 16살 고운 손에 거친 흔적을 남겼습니다. 많이 쓸 때는 20장, 30장을 앞뒤로 쓰니까 아파요. 좀 많이 아파요, 여기. 후반에 가면 고무줄 있잖아요. 그걸로 손을 감고 해요. 아니면 손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서 글씨가 안 써져요. 고무줄을 감으면 얘 자체에 힘이 없어도 손목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목으로 써요, 손목으로. 이 밤에 깨어있는 중3은 예원이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아이들. 상대방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만큼 자극이 되는 건 없습니다. 매일 바뀌는 계획표에는 그날그날 공부해야 할 범위가 적혀 있습니다. 아무리 쪼갰어도 빠듯한 하루. 정해진 목표량을 채우려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아껴야 합니다. 시험 기간이면 이렇게 마시는 카페인 음료가 하루에 대여섯 캔입니다. 공부를 끝내놓지 않으면 잠을 청해도 가위에 눌리는 밤. 요즘 예원이의 수면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작은 학교 안에서일 뿐입니다. 경쟁자는 학교 밖에 있습니다. 예원이는 전국 단위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일명 자사고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틈틈이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웬만큼 공부한다는 아이들이 최소 2년 이상의 선행학습을 한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고등학생의 100명 중 8명은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 과정을 배웠다고 합니다. 몇 개월 있으면 고등학생이 될 텐데 불안하고 그렇죠. 막연하게 두려운 거예요. 우물안 개구리잖아요. 제가 지방이고 그쪽으로 가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접할 텐데 되게 그 애들이 서울권, 경기권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애들이랑 경쟁할 생각을 하면 이제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수도시잖아요. 도시에도 정말 작은 도시고 여기가 촌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 작은 도시인데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는데 위쪽으로 가면 얼마나 더 많은 소위 말하는 괴물들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무서웠죠. 이미
다 알려진 사실로는 그 고등과정을 끝낸 애들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막 시작이고 그마저도 지금 따라가지 못해서 더뎌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는 거랑 결과랑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를 지금 요즘에 진짜 절실히 깨닫고 있어요. 똑같이 노력해도 지역에 따라 성적은 달라집니다. 서울에 살면 수능 성적이 0.2등급 상승하는 효과가 있지만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 수만 봐도 지방의 8개 도를 합친 것보다 서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도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높다는 것쯤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그것도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예원이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지역의 격차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의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의대 진학률이 제일 높은 학교를 선택했지만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는 부담입니다. 예원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려면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에 진학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의대에 가야 되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 3년인데 지금 그 어른들의 1년이랑 아이들의 1년이랑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들의 1년은 그냥 같은 걸 반복하는 1년이라고 치면은 아이들의 1년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시기에 뭘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시기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예원이의 합격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한 친구인 세영이는 아쉬움이 더 큽니다. 이민 가자. 어디로? 캐나다. 네덜란드도 좋아. 미치겠다 진짜. 캐나다 가서 결혼하자.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꽃부터 지내던 두 친구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저랑 다른 길을 걸어왔던 애라고 이미 딱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선을 딱 그었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미 얘는 얘 갈 길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저희 여기 갈 길 가고 있는 건데. 경준아, 지영부터. 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은 일반고와 자사고,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으로 갈 길이 나눠집니다. 일반고라 하더라도 어느 학교가 대입에 유리하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세영이는 집과 가까운 일반 고등학교를 일지망으로 선택했습니다. 성적 때문에 예원이와 같은 길을 갈 수는 없지만 대학 입시까지 고려해 나름 치밀하게 계산한 결과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응시 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노려볼 수 있는 대학의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하나만 딱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그냥 머리에서 막 포탄이 여기서 펑,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진짜 혼자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대입까지 생각해야 돼요. 네,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예리여고를 쓴다는 게 내신도 또 따기 쉽다고 하고. 수시 넣으려고 쓴 거 아니야? 맞아. 내신 수시 따기 넣으려고. 쉬워. 근데 내신 따기 쉽다고 해서 수시 넣으려고 이렇게 쓴다고 했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거의 다 잘해서. 고등학교 입시는 대입의 시작일 뿐입니다. 방학을 맞은 예원이는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직은 학원문을 열지도 않은 이른 시간. 방학이 돼도 잠은 여전히 부족하고 하루 12시간 넘게 공부해도 시간에 쫓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중3 겨울방학은 다른 아이들과의 격차를 줄일 마지막 기회입니다.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모인다는 학교에는 또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있을지,
우물안 개구리인 예원이가 그곳에서 버텨내려면 다시 죽도록 공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멈추면 그만큼 뒤처지기 마련입니다. 한번 밀리면 이거 되게 따라잡기 힘들거든요. 애들이 앞으로 더 나갈 텐데 멈춰 있으면 안 되죠. 되게 악마의 유혹이에요. 놀고는 싶은데 놀 수가 없죠. 아침 8시에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밤 11시까지 반복되는 일상. 지금 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늦었잖아요. 늦어서 다른 애들이 지금 뒤쫓아가고 있는 형편인데 여기서 쉬어버리면 갭은 더 벌어지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쉬려고 딱 앉으면 더 이상 못 일어날 것 같아요. 이미 갭이 먼저 벌어져 있잖아요. 저는 공평한 경쟁이라고들 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차고 있는 엔진 이런 것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좀 많이 걸려요. 고등학생이 되는 게 두려운 예원이도, 계속 중학생이고 싶다던 세영이도 졸업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겨우 16. 하지만 아이들은 이 나이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대학이 나뉘고 대학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성적이 다르면 함께 걸을 수 없는 길. 고등학생이 된 예원이는 얼마 전 첫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중학교 내내 전교 1, 2등이던 수학 성적은 395명 중 313등이었습니다. 그 어른들의 1년이랑 아이들의 1년이랑은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어른들의 1년은 그냥 같은 걸 반복하는 1년이라고 치면은 아이들의 1년은 이렇게 올라가서 이 시기에 뭘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인생의 길이 바뀌는 시기니까. 공평한 경쟁이라고들 하는데 출발선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차고 있는 엔진 이런 것도 다르고. 다른 고등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은 꽃부터 지내던 두 친구의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저랑 다른 길을 걸어왔던 애라고 이미 딱 생각을 했고, 생각을 하고 이미 선을 딱 그었고, 그런 상태에서 봤을 때 이미 얘는 얘 갈 길 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저희 여기 갈 길 가고 있는 건데. 이제 겨우 16. 하지만 아이들은 이 나이에 인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가느냐에 따라 대학이 나뉘고 대학에 따라 미래가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성적이 다르면 함께 걸을 수 없는 길. 몇 개월 후면 고3이 되는 민기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민기가 다니는 학교는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아이들만 갈 수 있다는 과학고등학교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그 흔한 사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민기는 지금 예원이가 느끼고 있을 절망감을 이미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한번 벌어진 격차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이에다가 넣어주면 이거는 굳이 안 넣어줘도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일반적으로 에너지 구해주려고 하는. 대입하면 끝나? 그러면 그냥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온 친구들은 입학과 동시에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출발선에 선 민기에게는 불리한 싸움. 제가 여기서 시작했거든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처절하게 올라갔어요. 처절하게 올라가는데 그 계급을 뛰어넘기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천상계, 중간계, 지하 또는 심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천상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80점이 넘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50점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의 자습 시간의 절반 정도를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를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계단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진 계단이죠. 그럼 이거를 만들어 보는 거. 특히 사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수학과 영어는 그 시작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과학고가 포함된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영어와 수학의 평균 점수가 일반고보다는 40점이나 높습니다. 떨어진단 말이야 계속. 내 성적이. 뭔가 떨어지는데 내 성적이. 좋지 않다고. 민기는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 캠프 같은 데 가면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성적 낮은 친구들은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룹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서 못하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괜히 발악하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솔직히 좀 갑갑하죠. 특수목적고 학부모의 평균 소득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의 가계 소득은 월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부모의 능력은 민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형편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원한 일도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노력과는 별개로 부모의 소득은 자녀의 성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대입 수험생들의 수능 점수는 소득에 따라 43점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명문대 진학률이 높은 것도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공부가 재밌고 즐거워서 해요. 이거는 1학년 때 하는 거고, 이제 3학년 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전략적으로. 민기에게는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전략입니다. 모두 다 열심히 하는 고3이 되면 성적을 올리는 일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고2 겨울방학, 그 짧은 시간에 승부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기는 방학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된 지금까지 성적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정민이의 바람은 자신의 힘으로 가족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수록 좋은 대학에 간다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공부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교복을 벗지 않는 이유도 공부 때문입니다. 그냥 뭔가 집에서 그냥 사고 입고 있으면은 물론 산만해진다 그런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할 땐 교복을 입은 채로 해요. 대학에 가는 일이 간절한 만큼 1분 1초도 허투루 쓸 여유가 없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왔으면 저도 그렇게 됐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계속 보면서도. 학생 혼자 힘으로 복잡한 생활기록부를 챙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일일이 챙겨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1인당 쓸 수 있는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반고에서는 결코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을까. 1학년 때 이렇게 좀 했으면은 지금 이것보단 마음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좀 늦게 깨달은 저 같은 사람,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가려는 대학이지, 이제 낮춰야죠. 그래서 그것밖에 지금, 물론 할 거죠. 공부도 열심히. 출발이 늦은 정민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면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3이 돼서 벌어진 격차를 줄인다는 건 웬만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전국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모두 그렇단 말입니다.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말 처절하게 올라갔어요. 처절하게 올라가는데 그 계급을 뛰어넘기라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현상계, 중간계, 지하 또는 심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현상계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80점이 넘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나와도 50점이 넘기가 힘들어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수학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루의 자습 시간의 절반 정도를 수학 공부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오를 것 같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게 확실히 계단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사진 계단이죠. 우리 학교에서 대부분 성적 낮은 친구들은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그룹에 올라와서 고생하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그룹에서 못하러 여기까지 올라와서 괜히 발악하냐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솔직히 좀 갑갑하죠. 공부가 재밌고 즐거워서 해요. 이거는 1학년 때 하는 거고 이제 3학년 되면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전략적으로. 민기에게는 공부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바로 전략입니다. 민기는 방학 동안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고3이 된 지금까지 성적은 오를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잘 살수록 좋은 대학에 간다지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한 공부만큼 성공 확률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집에서 교복을 벗지 않는 이유도 공부 때문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것밖에 없었어요. 아,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내가 왜 이렇게 늦게 공부를 시작했을까. 그러니까 이걸 좀 늦게 깨달은 저 같은 사람, 애들 같은 경우는 혼자 하기 힘들죠. 제가 가려는 대학이지, 이제 낮춰야죠. 출발이 늦은 정민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남들보다 덜 먹고 덜 자면서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고3이 돼서 벌어진 격차를 줄인다는 건 웬만한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